대기업, 나름 대기업 할 수 있는 곳에서 아하하하. 같이 했거든요. 끼리 하는 비밀인데 자소서, 면접 스펙, 합격을 위한 모든 걸 못할 수가 없다. 맞아, 진짜. 둘, 셋, 넷. 안녕하세요. 둘, 셋, 넷입니다. 먼저 저는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20학번입니다. 마케팅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내에 있는 마케팅 동아리였는데 여러 가지 공모전에도 참가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도 참가하고 그리고 YCC, HS도 YCC 다이나핏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어요. 요게 이제 제가 마케팅 인턴을 하고 어쨌든 이제 마케팅이라는 길로 조금 입문을 하는데 큰 계기가 됐었던 경험이었던 거. 2022년도에 인턴을 처음 했으니까 이때는 창업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험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뭐 창의적으로 뭐 프로젝트를 해결한다거나 실제로 그 사업계획서,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부동산 중개 앱 같은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창업 CEO로서 사업기획자로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성향 그리고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초를 닦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카테고리로 주로 이 스펙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턴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연계를 해갔냐면 맨 처음에 동아리를 유진이랑 같이 임원단을 할 때 스펙을 쌓아줄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되게 많은 시기였어요. 실무 경험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렇게 나타난 스타트업에 제가 포펄이 돼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제가 설계하고 연계를 했어요. 그게 또 동아리 회장이라서 가능한 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쪽 업체분이랑 컨택을 해서 제가 관심 있었던 게 또 뷰티 산업이어가지고 뷰티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뭐 와디즈 펀딩을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스타트업만 지내다 보니까 또 대기업도 궁금한 거예요. 배용에 들어가서 인턴을 하게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제품 기획 쪽에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진짜 정말 아주 간단히 인턴을 했습니다. 그쪽도 뷰티 쪽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품 기획은 맞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가지고 해보면 또 결론이 그럼요. 나죠.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저는 좀 더 그런 실무 툴을 만져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네이버나 구글의 애널리틱스를 많이 보고 분석을 했다는 거를 많이 어필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얼마의 매출을 뭐 증폭하였다. 그게 와디즈나 이런 것도 제가 감사하게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잘 모아서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스펙이 이렇게 딱 들었을 때 혹은 내가 말했을 때 스토리라인 이시 이렇게 흘러가는 게 가장 뭔가 이해도도 높고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스펙이 결국에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왔고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엔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증거가 결국 되려면은 정량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끼리 여는 공모전을 했는데 저희끼리 해서 수상을 했다 하면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많이 부족했겠죠. 근데 큰 대회에서,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공모전에 참여해서 수상을 했다.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공모전이기도 하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공모전에서 상을 탔다는 건 그 사람의 타당성,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스펙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내가 좀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공모전을 하고 그리고 정량적으로 좀 명시적으로 스펙을 좀 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으려면 사실 든 게 많으면 좋죠. 든 게 많으면 정말 좋은데 든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 인턴이고. 그렇죠. 아직 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 실무적 경험을 어디서 쌓겠어요. 근데 저도 이런 실무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여건도 없었고 인턴도 없었을 때 최대한 그런 툴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그런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는 거를 네이버 계정을 만들어서 네이버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만들고 제가 거기에서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한 기반으로 제 포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좀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애널리틱스 툴이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를 스펙화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 놓느냐. 그래서 포폴 정리 얘기를 한번 또 해보자면 요즘의 트렌드는 노션. 노션도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마케터는. 그리고 PPT로 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냥 이력서. 간단하게 워드로 볼 수 있는 간단 이력서. 그리고 이제 자소서.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뉘겠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소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고, 이 노션이나 노션, 이력서, PPT 이런 스펙들을 나열한 것들은 그걸 어떻게 했는가, 어떤 걸 겪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같았어요. 이력서 보통은 이제 학력 적고 실무 경험이 어떤 게 있는지, 대외 활동 및 프로젝트 경험, 수상 경력, 그리고 기타 항목으로 자격증 혹은 어학 성적 순으로 이게 작성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목, 어떤 항목을 적고 그 밑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량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많이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력서만으로는 그냥 본인의 스펙의 나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도 좀 전략적으로 이런 항목들을 모아서 이제 보여준다던가, 구체적으로 내가 이 항목에서 얻은 점들을 얘기하고 싶다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강조를 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이것도 좋은 어필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PPT는 하고요. 그냥 저 혼자 했던 건데 이렇게 표지를 작성을 하고 저는 프로필 페이지를 먼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해서 전반적인 이 포트폴리오의 색깔을 얘기해주는 페이지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력서의 내용들을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력서에는 이미지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근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했던 업무들을 작성을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나열보다는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작성할 때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업데이트를 꾸준히 미루지 말고 알았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놓으니까 편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됐다면 어디서 찾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찾는데? 이거 누가 그래서 배운기획 어떻게 들어갔는데? 네. 제가 네이버에 체험형 인턴만 검색을 해도 관련 정보들이 짜르르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한 번만 찾아봐도 충분히 인턴 정보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대기업 인턴, 그럼 내가 꼭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인턴을 찾아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분명히 인턴을 뽑는 시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벤처캐피탈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카카오벤처스에 이제 인턴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상반기, 하반기 뽑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미리 찾아봐서 준비를 했던 이렇게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기업을 가고 싶은지를 생각해보고 그럼 미리 한 1년에서 6개월 전에 미리 찾아서 그에 맞춰 내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는 것도 이런 구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보 포털 같은 거에 정리가 진짜 잘 돼 있어요. 웬만한 정보 포털에 있는 거는 돈을 받는 케이스의 사업들이지 돈을 내는 케이스의 사업들은 거의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자주 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서 좋은 스펙들을 좀 쌓아가셨으면 자소서 좋겠어요. 궁금하신가요? 자소서 너무 그냥 쌀로 밥 짓는 얘기라 지금. 딱 첫 문장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야 돼요. 이게 면접할 때 느낀 게
앞쪽에다가 쓴 거를 읽고 이렇다고 쓰셨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러고 그때서야 제 자소서 읽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 이력서랑 자소서는 외워가는 거 필수예요. 그리고 면접관님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저를 붙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게 면접 때 웃었다. 근데 저는 이게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그런 표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편안한 얼굴. 편안한 얼굴이랑 저는 유튜브에 되게 면접 시뮬레이션들이 되게 많아요. 그 면접 되게 멋있는 아저씨가 막 이러면서 혹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막 이러는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실제 면접이 아닌 건 알지만 되게 떨리고 진짜 그렇거든. 진짜 그렇게 생기셨고 그런 그 광경이 내가 면접을 보러 가면은 아마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면서 이제 내가 준비한 답변을 외워가되 똑같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메시지가 결국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답변이 와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같은 말을 여러 말로 해보는 연습들이 좀 많이 그리고 필요한 이렇게 것 같아요. 자소서도 쓰고 포폴도 준비하고 다 하고 나면 인턴 활동하면 뭐가 좋죠? 이걸 다 견디는 이유. 인턴 어떤 게 좋으셨어요? 돈! 전 돈이 제일 좋았어요. 돈이 좋아. 근데 그거를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거를 제외하고 일단 좋은 회사 가면 대기업 복지 미리 보기. 정규직의 맛 이러면서 살짝 미리 아, 사실 저희는 계약직이잖아요. 엄청 짧은 계약직이라서 그런 혜택들이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선배님들이 이제 좀 어떤 것들을 누리시나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대기업의 맛이구나 이러면서 꼭 대기업 가야지. 그리고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거기에 모여 있으신 분들의 어떤 퀄리티가 달랐다? 이게 사람으로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수로서 돈 받으실 분들이 정말 많았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어떤 자격을 갖추고 면접도 보시고 이 긴 과정을 거쳐서 오신 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진짜 그걸 많이 느낀 게 왜냐면 회사에는 되게 여러 상황들이 있고 여러 사건들도 존재를 하고 사람들도 진짜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 멘토로서 삼은 사수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관리하시고 어떻게 방지하시는지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의 어떤 한 면들을 조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저도 됐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잘하는 멘토는 사실 찾기 어려운데 맞아요. 뭐 이메일을 완전 깔끔하게 쓰시는 분, 맞아. 아니면 커뮤니티 능력이 엄청 좋으신 분, 뭐 PPT를 엄청 기깔나게 쓰시는 분, 이런 쪽에 싹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맞아요. 저희가 흡수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행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넓은 곳에 가면 그 직무가 좀 크게 파악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기업은 그 구조가 딱 부서가 잡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야 좋은지 볼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부서 간 협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 프로젝트를 하면은 거의 한 3-4개 팀은 붙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은 이런 역할을 하고 내가 있는 팀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저는 뭐 인하우스나 대행사의 어떤 그런 역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요. 마케터의 차이를. 실무를 직접 해봐야 이런 부분도 나한테 어떤 게 맞고 안 맞는지. 그리고 인턴을 하고 정말로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건지, 하다못해 이 일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고. 되게 막연했던 단어들 있잖아요. 막 AE, AE, 인하우스, 컨버전스, 디지털 마케팅, 바이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치화돼서 이런 막연했던 단어들을 좀
실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진짜. 이거 보는 사람 못할 수가 없다. 맞아, 진짜. 이것까지 들어서 보는 사람이 떨어질 수가 진짜 없다. 그니까. 진짜. 이게 다야, 근데. 근데 이것만 저희가 말한 것만 잘 챙기신다면은 진짜 좋은 인턴 생활, 좋은 인턴 기회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도 이거 다시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 영상이 참 좋았다. 이 영상 내가 되게 막연하게 느꼈던 그런 인턴 경험들을 인턴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문서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이번에. 제가 일단 시험 끝나고 만나요. 안녕.